안녕하십니까. 포스 필라테스의 최영철입니다. 저는 이제 필라테스를 이제 12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예전부터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은 점차 이 사회 분위기가 필라테스와 체형 교정을 다르게 인식하는 분위기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필라테스 업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보이면 이제 그 댓글을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 댓글에 보면은 체형 교정을 하려면 필라테스를 하면 안 되지, 먼저 틀어진 부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틀어진 부위에 있어서의 움직임 패턴을 알아야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필라테스입니다. 즉 이 댓글을 쓰신 분은 체형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틀어진 부위를 알고 그 다음에 틀어진 부분에 있어서의 그 패턴을 아는 것은 체형 교정의 하나의 이제 부분인데, 필라테스라는 것 자체가 원래의 필라테스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하지 않는 필라테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제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과 관계없는 그런 것처럼 이제 인식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필라테스를 바로 이 댓글에 나온 것처럼 저의 체형 교정을 위해서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필라테스를 통해서 체형 교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하는 과정은 필라테스의 원리대로 먼저 저희 틀어진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저희 몸에 있어서의 그 틀어진 부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의 패턴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맞는 필라테스 동작을 반복하면서 체형을 교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들에게도 그러한 방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 모 커뮤니티에 댓글에 이러한 얘기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센터들, 강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필라테스 업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필라테스 센터와 강사들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최근 2, 3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부실한 지도자 교육의 범람입니다. 사실 저한테 그동안에 이 필라테스를 배우고 저하고 연락을 끊고 지도자 교육을 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지금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필라테스, 그러니까 모든 필라테스를 배우고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부터 지금도 제대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제대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지금 필라테스 지도자 교육은 대단히 부실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현재 필라테스 강사들은 끊임없이 시퀀스, 그러니까 그룹 레슨을 할 때 어떤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동작의 연속을 시퀀스라고 하는데, 어떤 시퀀스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것을 제공하는 유료 동영상 사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어처구니가 없냐면은, 원래 필라테스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필라테스의 창시자인 조세 필라테스가 만든 오리지널 동작을 토대로 해서 그것의 변형이 시퀀스입니다. 즉 오리지널 동작을 정확히 알고, 그걸 이제 클래식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리를 정확히 알면은 시퀀스는 스스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른다는 뜻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지도자 교육의 오리지널 동작을, 만약 오리지널 동작이 100%가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제가 이제 저한테 배우러 온 강사들이나 원장들을 토대로 해서 가르쳐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다 지도자 교육을 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동작에서 한 20% 정도밖에 알지를 못합니다. 80%를 모릅니다. 그리고
필라테스의 원리를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필라테스 원리 중에 그 척추를 늘리는 일롱게이션의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내는 장력, 지렛대의 원리, 그리고 필라테스의 강도를 조절하는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면을 좁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도자 교육에서 배우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실하게 배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격증을 받고 현장에 가서 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퀀스의 부재로 인해서 곤란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거나 또는 아니면은 뭐 시퀀스 유료 동영상 사이트를 보거나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퀀스 찾는데 지금 무슨 뭐 회원의 몸에 맞춰서 체형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회원들이 배우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배우고 나서의 느낌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는 인터넷에다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필라테스는 체형 교정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이제 필라테스 업계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리치료사들은 이제 그 의료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부학적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필라테스도 잘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필라테스에서 체형 교정의 원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굳이 그러니까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의 영역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사들 봅니다. 정형외과라든지 재활의학과라든지 그러면 거기 가서 의사가 이제 환자를 진단한 다음에 여러분의 몸을 진단한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은 무릎에 전기 같은 거 전기 온열 그 매트를 올려놓고 누운 상태에서 뭐 15분 정도 30분 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물리치료입니다.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러나 필라테스는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운동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요즘 이제 이 유튜브에 물리치료사들이 여러가지 운동들을 가르치지만은 그것은 필라테스의 프리필라테스라고 기초동작들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거북등 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다리 교정 이러한 내용들은 필라테스의 기초 필라테스 동작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필라테스 강사들이 그 기초 동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부실하게 교육을 받아서 나온 강사들이 다시 이제 물리치료사들한테 배우러 가고 그리고 시퀀스를 찾아다니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필라테스가 제대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원래 가지고 있는 정통 오리지널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서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대중들에게 잘 공개가 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체형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치료적 방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필라테스적 방식으로 하는가를 결정해서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 방식은 제가 볼 때는 필라테스보다도 좀 더 이제 그 심한 환자들 거의 운동하기 힘든 사람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작업치료라든지. 그러나 만성적인 통증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라테스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필라테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도수치료와 같은 체형 교정, 카이로프락틱과 그 지향하는 바는 똑같이 체형 교정을 하지만은 도수치료나 카이로프락틱은 회원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도수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장점은 뭐냐 하면은 타이트한 근육을 여러가지 근막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주무르고 그리고 늘리고 해서 그 타이트한 근육을 풀어주는 데는
도수 치료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형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트한 근육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약한 근육을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약한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헬스하고 또 필라테스의 관계인데, 헬스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대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대근육, 대퇴사두근, 대흉근, 아니면 이두근, 삼두근, 대둔근. 자, 이러한 부분들도 체형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러나 또 인체는 작은 소근육들이 있습니다. 견갑골에 붙어있는 로테이터 커브, 회성 건개, 또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 발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 이러한 근육들을 미세하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필라테스 기구가 그러한 부분들, 스프링이기 때문에 스프링이고 정밀하게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일단 헬스 기구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미세한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필라테스는 원래 조세 필라테스, 창시자인 조세 필라테스가 근육의 컨트롤을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름도 컨트롤러즈라고 합니다. 조절하. 그래서 미세한 근육을, 그래서 체형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미세한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댓글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체형 교정과 필라테스를 다르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체형 교정은 틀어진 몸의 상태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인데, 현재의 필라테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래의 필라테스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형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물리치료는 어떤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노년층, 이런 부분들에게 누워서 여러가지 찜질을 받거나 아니면은 전기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적합하지만은, 만성적인 통증으로 일단은 움직일 수 있는 사람한테는 필라테스가 적합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체형 교정, 원래의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그런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 제대로 체형 교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헬스와 필라테스의 차이점은, 헬스는 대근육을 강화시켜서, 만약에 이제 그 대근육의 불균형으로 생긴 체형의 틀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헬스를 통해서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형의 틀어짐은 미세한 근육이 틀어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리지널 정통 필라테스를 통해서 교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 도수치료는, 근육을 수동적으로 늘리는 데는 도수치료가 좋지만은 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근육을 늘리고, 능동적으로 근육을 수축하고, 능동적으로 좌우의 밸런스, 전후의 밸런스, 상하의 밸런스를 잡을 때 여러분의 자세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현대사회는 지금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은 가짜 정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형 교정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정보를 찾아서 바르게 운동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체형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짜 정보에 속지 말고 바르게 정보를 찾아서 바르게 운동하십시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포스 필라테스 최영철이었습니다.